아버지가 최근 들어 커피잔을 들 때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글씨도 제대로 못 쓰시고 혹시 파킨슨병은 아닐까요?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40대 아들분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의 결정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떨림 완치연구소 양재원 원장입니다. 머리떨림과 손떨림은 본태성 떨림일 수도 있고 파킨슨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본태성 떨림 환자 중 상당수가 파킨슨병으로 오진을 받고, 이와는 반대로 파킨슨병 환자는 단순한 본태성 떨림으로 여겨져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킨슨병과 본태성 떨림을 구별하는 방법과 대응법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태성 떨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태성 떨림은 특발성 떨림이라고도 하는데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떨림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동작할 때 떨린다는 점입니다. 컵을 들거나 글씨를 쓸 때, 젓가락질을 할 때, 이런 손을 사용할 때 떨림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가만히 있을 때는 떨리지 않거나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태성이라는 말은 한의학이나 의학 용어에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어떤 다른 증상이나 질병이 원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 질환의 특성을 가질 때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태성 떨림은 떨림 증상 그 자체가 질병이라는 뜻이죠. 한의학에서는 본태성 떨림을 전증의 범주로 봅니다. 전증은 몸이 저절로 떠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주로 간신음어, 즉 간과 신장의 음기가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간은 근육과 힘줄을 주관하고 신장은 뼈와 골수를 관장하는데 이 두 장기의 음기가 부족하면 근육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떨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심장의 우라로 인한 심혈호손, 즉 심장의 혈액이 부족해져서 정신을 안정시키지 못할 때도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킨슨병의 떨림은 본태성 떨림과 정반대입니다. 안정떨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떨림은 가만히 있을 때 떨리고 움직일 때는 오히려 떨림이 줄어들거나 멈춥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이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또한 파킨슨병은 떨림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게다가 파킨슨병은 떨림이 주증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증은 근육경직입니다. 팔이나 다리가 뻣뻣해지고 관절을 움직일 때 마치 톱니바퀴처럼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동작도 느려집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보폭이 작아지며 얼굴 표정도 무표정해집니다. 이를 가면 얼굴이라고도 하죠.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넘어지기 쉽고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떨림이 언제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 때, 신문을 읽으려고 손을 뻗을 때 떨린다면 본태성 떨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걸을 때 손이 떨린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알코올에 대한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본태성 떨림은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떨림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파킨슨병의 떨림은 알코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치료법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세 번째, 다른 증상들을 체크해 보세요. 걸음걸이가 느려졌는지, 글씨체가 작아졌는지, 냄새를 잘 못 맡는지, 변비가 심해졌는지 그런 등 증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파킨슨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떨림의 양상을 관찰해 보세요. 본태성 떨림은 머리 떨림, 손 떨림, 턱 떨림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떨림이 주증이 아니므로 다리가 떨리는 경우가 많으며 손을 떨어도 마치 동전을 세는 것처럼 엄지와 검지가 마주 비비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발표된 논문인데요.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에게 한약 치료를 실시한 결과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 모두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광저우 중의학대학에서 실시되었으며 실제 임상 환경에서 한약의 효과를 입증한 중요한 연구입니다. 또 2024년 Frontiers in Neurology에 발표된 보고에서는 75세 파킨슨병 환자가 약물 치료 없이 침구 치료만으로도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 모두에서 현저한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들은 한의학적 치료가 단순히 증상 완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신경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떨림이 점점 심해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즉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특히 글씨를 쓰기 어렵거나 식사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둘째, 떨림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걸음걸이가 변했거나 목소리가 작아졌거나 냄새를 잘 못 맡는다면 파킨슨병일 가능성이 있으니 신경과 진료를 꼭 받아보세요. 셋째,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본태성 떨림은 60% 정도 유전적 요소가 있고 파킨슨병도 일부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떨림이 한쪽에서 시작되어 점점 다른 쪽으로 퍼져나간다면 파킨슨병을 강하게 의심해야 됩니다. 파킨슨병은 대부분 비대칭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위와 같은 특징적인 파킨슨병 증세가 나타난다면 MRI나 PET 촬영을 해보는 것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파킨슨병은 중내 흑질의 세포가 사멸하여 도파민 생성이 되지 않는 병이므로 이를 통해 확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본태성 떨림은 MRI나 PET에서 당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떨림이 언제 나타나는지, 어떤 양상인지 정확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본태성 떨림은 동작할 때, 파킨슨병은 가만히 있을 때 떨린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가 진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머리 떨림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파킨슨병도 한약과 침 치료를 통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병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대 한의원으로 오셔서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